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김용균입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5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심방세동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맥박이 1분에 40-50회 이상에서 100회 미만으로 관찰됩니다. 그런데 1분에 100번 이상 뛰는 경우를 빈맥, 그리고 40-50번 이하로 뛰는 경우를 서맥이라고 하며, 추가적으로 맥이 불규칙한 경우를 합쳐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이러한 부정맥의 한 종류로서 심장의 일부분인 심방이 굉장히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의 증상을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가슴이 빨리 뛴다, 가슴에 물고기가 꿈틀거린다,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 숨이 차다, 피곤하다부터 한편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경우에 증상이 없는 분들은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심전도를 찍어서 오실 수도 있고, 한의원 같은 곳을 가서 진맥을 해보고 맥이 불규칙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워치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스마트워치의 ECG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방세동이 있다고 알게 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확실한지 심전도를 시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의 심장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며, 어떤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발작적으로 심방세동이 있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심전도를 10초만 찍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찍는 홀터 검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은 판막 질환이 있거나 심근병증이 있거나 혹은 선천성 심질환 같은 구조적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심질환이나 기타 질환이 없어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잘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음을 하는 경우에도 심방세동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바로 허혈성 뇌졸중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심방세동이 있는 분은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이 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에서 이러한 허혈성 뇌졸중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못하기 때문에 심방에 혈액들이 저류하게 됩니다. 혈육들이 저류하게 되면 혈전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혈전들이 운이 없이 뇌혈관으로 가서 막히게 되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20 내지 30%가 심방세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전이 생기기 때문인데, 항응고제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치료를 받지 않는 분에 비해 70% 정도 허혈성 뇌졸중이 예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거나 쉽게 멍이 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혈성 뇌졸중은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환자의 연령, 동반 질환을 고려하여 항응고제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서는 반드시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두근거리거나 숨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맥박수를 낮추는 약제를 투여하고 심방세동을 정상맥으로 돌리기 위해 항부정맥 약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약물 치료가 환자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황에 맞게 시술 및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법에는 전극 도자 절제술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낮은 효과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시술법인데요. 수술과 달리 흉부 절개 없이 대퇴 정맥을 이용하여
도관을 심장까지 위치시킵니다. 이후에 고주파 열에너지 혹은 냉각 에너지를 이용해서 심방세동의 주요 유발 병소인 폐정맥을 좌심방과 전기적으로 고립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의로 항응고제를 중단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응고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투여해야 되는 약제입니다. 치명적인 교통사고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안전벨트가 보호해 줄 수 있듯이 치명적인 합병증인 허혈성 뇌졸중을 항응고제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